여러분 수능 친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조금 딜레이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킬러 문제들은 어려웠지만 3점짜리 문제는 그럭저럭 좀 풀만했어요. 그래서 등급 컷은 한 70점 정도가 미적분의 3등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점짜리 위주로 문제를 풀고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방향성만 어느 정도 제시하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공통 과목 22번 제외하고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작년하고 9월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문제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 문제가 저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뭐냐면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자,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a분의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b를 3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b에서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a를 빼서 2분의 1이라고 둡니다. 그죠? 그래서 x분의 y를 3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y-x를 2분의 1로 두신 다음에 저 녀석 보면 밑이 9지만 우리는 앞으로 2분의 1을 끄집어내고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a 플러스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b로 둔다면 2분의 1에 x 더하기 y를 해서 연립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네요. 다음.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정적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삼각함수 문제 나왔어요. 8번이죠. 이 문제에서도 일단은 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각변환을 통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꾸시면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음수랑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사인 세타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넘겨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로 놓으시고 양변 제곱, 그 다음에 사인으로 바꿔서 양수인 값 구해내면 답이 나와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4점짜리 처음 문제죠. y는 5가 곡선에 접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극대값이 5거나 또는 뭐가 극소값이 5인 걸 확인해 주면 돼요. 어차피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와줄 거고 요렇게 하나에 접해서 나오거나 요렇게 접하는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고 마이너스 9a제곱이 됩니다. 자,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 해볼까요? 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차식 나오면 제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판별식을 쓴다. 그래서 근과 계수를 쓰든가 근의 공식을 쓰든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3a로 되고 여기서 당연히 4점짜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해놓고 출발해야 돼요. 음수일 때가 답이 나올 때가 있고 양수일 때가 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a를 양수로 두고 출발했어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3a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뭘까요? f 마이너스 3a가 5, 즉 극대가 5라. 아이고, 마이너스 3a인가 이거? 뭐 잘못됐나요 제가? 아, 이거 플러스군요. 부호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a, 여기가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그래서 f 마이너스 3a가 5라고 두고 출발을 하시면 a 값이 3분의 1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만족을 하죠. 그럼 굳이 음수일 때 따로 따지지 마세요. 알겠죠? 그 상태에서 대입을 해서 찾으면 a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3분의 1 대입하고 나서 2를 대입해주면 답이 14가 나오게 돼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가 안 나와 있으면 4점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하죠.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점과 점근선.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야? 뭐라고 나와 있는데? 1 써보면 점 a를 지나요. 그리고 a라고 합시다. 잡아서 t, a에 t 마이너스 2를 두시고 그대로 수선 내려서
요 점을 B라고 한대요. B는 뭐가 될까요? T, 0. 자, 마지막 요 점 C라고 하면 T,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A의 T제곱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빼니까 2가 되고 A의 T제곱이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4인 거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현재 8이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두 개를 빼시면 되죠. A의 T제곱이고요.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T예요. 그 녀석이 8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4를 집어넣고 정리하면 T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이 4가 나오게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2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나왔고 OB의 길이가 결론적으로 T의 길이 구한 거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11번이에요. 이게 오답률이 자그마치 50%라고 합니다. 볼게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일단 위치 함수를 구해놓고 출발하거든요. 문제 보시면 t 이꼴 0에서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적분상수가 0일 거예요. xt 구하자.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의 t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t제곱 자 플러스 4t가 돼요. 자, 이 조건에 맞게 k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k에 0을 대입하면은 기억은 3분의 1의 t의 제곱 플러스 4t가 돼요. 자, 이 녀석의 위치니까 그대로 t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3분의 13이 나와서 기억은 참이다. 그 다음에 k에다 3을 집어넣으면 vt 볼까요? vt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돼요. 자, 이 녀석이 뭘 가지게 되면 양의 실근을 두 개 가지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 판백 써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16 음수죠. 그렇구나.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속도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건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을 계산해 보면 k에다가 뭘 대입해? 5를 대입하고 이제 구할 건데 vt 한번 구해봅시다. 5를 집어넣으면 t의 제곱 자,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돼요. 자, 함수 그려볼까요? 이렇게 1하고 4를 지나요. 자,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라고 돼 있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 계산이 아니라 넓이 계산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 해주시고 1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3이 나옵니다. 답이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쉬운 수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저는 왜 이렇게 쉬운 게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12번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 녀석 2에다가 등비 수열이면 반드시 미지수로 AR 세제곱, AR 6제곱이 되고 그 녀석이 6이다. 따라서 A 더하기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이죠. 6제곱이 3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AR 세제곱 플러스 AR 6제곱 플러스 AR 9제곱이 6이래요. 보이시죠? 얼마씩 곱했어요? R 세제곱 곱했더니 얼마가 곱해졌다? 2가 곱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R 3제곱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하죠. 2를 대입을 하면은 세제곱이 4, 2니까 얼마가 되죠? 7, A가 3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예요? 7분의 3. 자, 등비수열로 강조했던 건 뭡니까? 뭐 구하는지 적어보라 그랬죠. AR 9제곱입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7분의 3에다가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라고 적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생각보다 그냥 수특 레벨 1에 나오는 정도 단위입니다. 이거 7분의 21이 되죠. 네, 이렇게 나온다. 8324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뭐. 자, 다음 거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접선 문제입니다. 좀 이따 15번에서도 이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접선일 때 이제 확인하는 법이 중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접선 이야기가 나오면 접점을 잡으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일단 1,6에서의 접선을 구합시다.
F'X가 2X-4.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F'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접선이 마이너스 2에 X-1에 마이너스 6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X-4가 나와요. 됐죠? 자, G 미분하겠습니다. G'X. 좀 다행인 건 심지어 예전 같았으면 G1을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G1까지 이미 줬어요. 그래서 좌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G'X가 앞미분 fx. 자, 플러스 뒷미분 합시다. x3제곱 마이너스 2x의 f'x가 되죠. 자,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이 나옵니다. 자, 아까 f' 얼마로 나와 있었어요? 마이너스 2였고요. 주어진 식에서 f1은 뭐예요? 마이너스 6이라도 주어져 있었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 맞나요? 점도 나와 있죠? 이거 잘 안 보이죠? 자, 점이 나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제 얘하고 뭐예요? 그림 그려서 둘러싸인,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립을 했다고 하시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시면 x좌표가 7이 나와요. 7인가요? 네, x좌표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서 y좌표는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좌표가 x좌표가 일단 7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y좌표까지 구할 필요 없어요. 둘러싸인 넓이는 이 녀석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이 높이가 얼마로 나와요? 7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9 간단하게 나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문제에 주어진 거 일단 조건 잘 확인하시고요. 계산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접원 이야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외접원 이야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는 GH의 길이죠. 자, 문제에 주어진 거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원래 요 길이가 현재 3인데 2대1로 내분하니까 2하고 1이 되고 여기가 4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요 녀석의 길이가 5가 되고 반지름이 2니까 요 녀석은 3이 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문제에서 2루트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예요. 됐죠? 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갈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쓰려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요 CGE의 외접원과 그 다음에 CHG의 외접원이 같다. 그러면 요 녀석을 보는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우리가 요 세 변의 길이가 나 있으면 요 각이든 요 각이든 아무 각이든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알파라고 놓고 구했을 때 요 길이가 2죠. 미안합니다. 그럼 요 길이도 2예요. 네, 다시 구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 다시 갈게요. GAC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각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가 우리 그 공식 알죠? 제가 알려드린 공식이나 공식 쓰시면 됩니다. 코사인 알파가 얼마 나왔더라? 아까 여기 있네. 코사인 알파가 얼마 나오냐면은 8분의 3루트 6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사인 알파가 얼마 나오느냐? 라고 하시면 8분의 9, 6이 54, 8, 8이 64, 54, 64. 루트 10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요 삼각형에서 요 빨간색 길이, 즉 G2의 길이를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2루트 6과 3을 이용하면 여기 루트 6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괜찮죠?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누가? 루트 6과 자, 같은 외접원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뭘 구할 수 있냐면 GH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사인 알파 구해놨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요? 여기서 구하면 되죠. 5, 4. 사인 세타가 5분의 4. 이렇게 해서 양쪽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제가 이 문제, 뭐라 그럴까? 15번은 원래 좀 안 풀어주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저희 학은 고2들 보는 거라서,
이것까지 풀어주면 참 어렵긴 합니다. 요번에 진짜 21번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것도 어느 정도 저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으로 볼 거냐면, 일단 우리가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건,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의 실근이 하나면 됩니다. 부호가 바뀌는 실근이.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일단 미분을 하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gx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우리 요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내기 시작할 건데, f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fx가 0보다 큰 데서는 0하고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서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요 정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정도만 조금 새겨둘게요. 이렇게 가져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g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이면서 0으로 쭉 이어지면서 여기에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대충 그려보면 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함수가 하나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서는 부호 바뀔 일이 지금 없어요. gx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빨간색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어디선가 그 값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a가 최대가 된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x축에서 더 멀어지고 y축에 가까워질수록이니까 이 녀석이 최대로 부호가 안 바뀌려면 이렇게 접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왜냐하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가 한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 찾을 거야? 마이너스 1,0에서 이 녀석이 접선이 될 때가 바로 a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위의 점 t, 마이너스 t제곱,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래서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을 계산을 하고 그 녀석이 기울기가 같다라고 t 값을 구하면 t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온다? 4. 기울기가 4일 때가 최대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뭐냐면 a 이꼴 k일 때 h3을 구하는 거니까 h3은 이렇게 갈까요? a는 일단 얼마 나왔어요? 4 나왔어요. h3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뭐가 돼요? gt 마이너스 ft가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간단해졌어요. 요 계산하면은 여기서는 요거 그냥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에서 2차 함수 빼서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계산해 보시고 안 되면 하고 나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네, 점화식인데 저 A3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5 정도는 내주지, 그쵸? 네. 그죠? A3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냥 1하고 2 대입하면 됩니다. 한 3번 정도 대입하게 해주지. 자, 요거 부정적, 너무 쉬워. 네, 적분에. 자, 이거 그림 그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그림 안 그리 문제 못 푼다고 그랬거든요. 그림 그리면 이거 완전 핵골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뭐 예각이지 둔각인지 물론 둔각이긴 합니다. 코사인이 음수니까 둔각인데 그냥 그림 그리세요. AB의 길이가 5, AC의 길이가 6이고 지금 BAC는 여기 세타 끝났죠.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쌤들 항상 알려주죠. 5분의 4예요. 뭘 이용해도 좋습니다.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해도 되죠. 넓이 끝났죠. 확인하겠습니다. 짠. 자, 이 문제네요.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지금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하잖아요. 내신 대비하는 문제집에서 상 문제도 아니고 한 중상 정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3점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미분 한번 하면 6x 제곱이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나오게 되고, 자,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제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부터 뭐 찾으면 되냐면 저 함수에 f라고 뒀을 때 이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과 f2의 값을 찾으면 되고요. 그때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k가 밑으로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때 최대값이 여기에 최소값이 여기라고 하면 k가 이렇게는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보다 더 올라가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마이너스 15가 최소값이 나와요.
그럼 K 값은 뭐가 되면 될까요? 15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꽉 채워집니다. 저 최대값보다 커도 상관없으니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요. 되게 오랜만에 나온 빈칸 채우는 점화식 문제죠. 점화식 문제는 있는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식도 이렇게 복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해볼게요. 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얼마였냐면 전 이 문제가 오답률 높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몇 번 문제지? 21번이죠. 20번이죠. 오답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어찌 보면 한동안 이 빈칸 채우는 점화식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깊게 공부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면 일단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하냐면 주어진 대로 가면 돼요. 뭐 주어진 식이 여기 있다. 이걸로 봐야 되겠구나. 지금 an 플러스 1이 이거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이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그쵸? an까지가 저 식이니까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두 개를 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3분의 2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10을 만드시고 원래 주어져 있던 시그마가 3분의 2의 an이고요. 얘는 뭐 플러스 6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n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 두 식을 딱 빼면요. 가에 누가 들어가냐면 3분의 1 n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 빼면 나와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주어진 식에서 양변에 2를 대입하면 A2는 금방 나와요. A2가 10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요 녀석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우리가 요 녀석이 요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an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죠? an 플러스 1이 그냥 3n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가 3분의 1 L인 거지 이 녀석 자체는 3을 곱한 것까지죠.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은 뭡니까? n 대신에 뭐 집어넣었다는 게 느껴져? 2n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게 느껴지지. 그러면 양변에 2n 플러스 1을 넣어보자.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3에 2n 플러스 1이 되죠. 요렇게 됩니다. 맞죠?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아까 A1도 구했죠. A1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A1은 7이고요. A2는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이 뭐 한 거예요? 이 녀석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3에다가 6K 플러스 3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서 더하시고 10이 집어넣으시고 계산하시면 답이 130인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그냥 그런 느낌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라고 풀면 답은 나와요. 근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양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녀석이 어떤 t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밑에는 fx고요. 위에가 마이너스 fx인데 이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하죠. 이 앞에 있는 녀석은 fx게 아니라 y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건 x축 대칭이란 소리예요. 자, x축 대칭인 녀석이 연속이 되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 t는 어떤 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렸을 때 이 녀석을 잡아서 이동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불연속이 되죠. 연속이 되려면 어쨌든 x축과 만나있는 점 중에서 그 녀석들을 뒤집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참고로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오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거? 오답률이 심지어 미적분 30번보다 더 높은 97.6% 나왔습니다. 제일 높았어요.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왜 이렇게 22번보다 더 어렵지?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예요.
연속이면 문제가 되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어쨌든 gx라는 녀석은 반드시 분모가 0으로 가는 x와 x-2를 근으로 가져야 돼요. 물론 좀 이따 이제 함수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양수니까 알파로 두고 다른 한근을 x-k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고 출발하죠. 그럼 이제 기억이라는 가의 조건은 모두 만족을 하고요. 이 나라는 녀석을 해석하는데 제가 오래 걸렸어요. 뭐냐면 이 녀석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이 m은 자연수고요. 이건 x값의 집합 x값을 표현한 거니까 얘가 어떤 m1이 되고 얘가 어떤 m2가 될 거라는 거예요. m1과 m2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g-1은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g1은 뭐여야 되냐면 음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양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 하나 따지시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2, 자 k를 어디다 놓치는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큰 데다 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가운데도 놔보고요. 작은 데도 놔보세요. 그러면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t 값을 잡아서 잡을 건데 0이거나 2거나 k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요 녀석 앞쪽을 돌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g1은 음수여야 되고요. g-1은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프를 2를 기준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싹 사라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인 것과 그 다음에 어디에서 1일 때 음수인 것으로 결정은 났어요. 네, 이렇게 출발합시다. 그러면 m2를 집어넣어 봅시다. 리미트 x가 자, 1의 우극한일 때 x-2분의 gx가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g1이 나오죠. 아까 g1은 뭐라 그랬어요? 음수.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음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m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볼 건데 리미트 x가 자 2의 우극한 x-2분의 자 2일 때는 그냥 fx가 나와요. 그쵸? fx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자 f는 제로니까 얘 뭐가 돼요? f'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f'2인데 선생님 여기 뾰족해서 미분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우극한만 보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죠? 음수죠.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일단 2에서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의 우극한을 계산하면 3분의 f3이 되죠. 이 녀석은 음수가 돼야 되고 4를 집어넣어도 4의 우극한이 되면 4분의 f4가 되고요. 얘가 음수가 되면 m값이 2개라는 조건의 모순이니까 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k가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음수인 3이 있어야 되고 여기 어딘가에 양수인 4가 있어야 됩니다. 매우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기서 할 수 있는 게 g-1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에 g1이 3이거나 미안해요. k 범위 안 정했네요. k 값은 그래서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이거 좀 이따가 요거 결정할 때 나옵니다. 순서상 결정할 때. 이 순서상 결정할 때 g의 마이너스 1이 이번에는 얼마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7에 g1이 얼마다? 2라고 정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g-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우리 아까 2를 기준으로 뒤집은 녀석이니까 위의 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 녀석이 2일 때, 그 다음 얘도 g2를 집어넣으면 1도 아까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니까 플러스 2분의 7에 뭐가 됩니까? f1이 됩니다. 이게 3인 거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대입을 해서 연립 방식을 푸세요. 그러면 k값이 안 나옵니다. 즉, 저 범위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 거꾸로 가게 되면 k값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k값이 얼마 나오더라? 아까 계산한 거. 네. 요 상태로 계산하면 k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10 음수가 나와요. 어쨌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k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어디 갔어? 계산 엄청 복잡하게 했는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계산, 여기 있구나. 선생님, 저 계산했어요. 했어요. 케이크 안 나왔어요? 이거 아니네? 어디 갔지? 이거 풀이한 거? 아, 여기. 이거 15번인데. 아, 여기 있다. K 값이, 얼마, 알파 값이 14분의 3 나오고요. K 값이 3분의 11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방금 알파가 14분의 3이라 그랬죠.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당황했던 게 뭐냐면,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답형에서는 음수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실수할 뻔했죠? 자, 일단 gx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gx를 정하면, 아까 14분의 3, x에다가, x-2에다가, x-3분의 11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g-5 구하죠? 뒤집은 거에서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5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65가 나온다. 정말 어렵죠. 제가 이거 어제 진짜 한두 시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이를 해주려다 보니까 답은 나와도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올해 수능 저희 학원에서 2등급도 나왔고요. 영어도 2등급 나왔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3등급 이상 맞춰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세요, 고3 때. 논술도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